자, 이번 시간 문제 2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대리상이 갖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과 관련해서는 뭐 시험에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우선 뭐 보험 대리상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에 대해 가지고 의사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제 보험 대리상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자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경우하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대리상이 보험 계약자에 대해 가지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자를 이제 대신해서 보험 계약자의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의사 표시를 이제 수령, 즉 받는 거하고 두 가지로 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 계약자에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자를 이제 대신해서 대리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계약이 이제 체결,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보험 대리상이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그 계약의 뭐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해지, 자, 이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험 대리상이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각각 보험자를 이제 대리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험 계약자의 의사 표시를 보험자를 이제 대신해서 수령, 즉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청약, 그다음 보험자에게 이제 알려줘야 할 사항, 고지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통지, 그리고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해지나 취소 등과 관련해서 해지나 취소 등과 관련된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보험자를 대신해 가지고 수령, 즉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보험 대리상이 갖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첫 번째 이제 보험자 명의의 보험계약 체결권과 관련해서 보험 대리상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 이제 체결, 그래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보험자를 이제 대리해서 보험계약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옳은 설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정권 교부권, 그리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와 관련해서 수령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부분도 보험 대리상이 갖는 그와 같은 이제 권한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험 변경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험 변경 청구권 이런 거는 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리상이 갖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대리상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문제도 보험 대리상이 갖는 권한이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취소에 관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제 3번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보험 대리상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수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이 부분은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보험 대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 변경과 관련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보험 계약의 이제 변경, 보험 계약의 체결, 뭐 보험 계약의 해지, 뭐 이와 같은 의사 표시를 보험 대리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3번에서 이제 3번 이 부분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24번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중개하는 자, 중개하는 자와 관련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대리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게 1번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중개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수령은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자가 보험료를 수령하려면 해당되는 이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교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교부를 하는 경우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자 이때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자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그거 이제 틀렸고 2번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해서 의사표시 수령은 보험 대리상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2번 그거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 대리상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증권 교부와 관련해서는 대리상이 아닌 보험계약 체결 중개하는 자도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 보험증권 이제 교부는 보험대리상뿐만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 중개하는 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에서는 여기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5번 보험 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청약 그리고 고지, 통지 또는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해지, 취소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즉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과 관련된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이제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을 한 경우 이때 이제 보험자는 그 제한 자체를 이유로 해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제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과 관련된 의사 표시 수령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이제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제한을 했을 때 여기 선의의 보험 계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을 즉 보험 대리상에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 제한 자체를 모르는 경우를 법률상으로 선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선의의 보험 계약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보험 대리상의 권한과 관련해서 보험자가 제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와 같은 이제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제한한 것을 이유로 해서 주장을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에서 이제 1번, 이건 이제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25번에서 이제 1번, 1번 좀 잘 유념해 두시고. 자, 그 다음 2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표시를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권한과 관련해서 각각 제한하는 게 가능하고, 보험료를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권한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차라 할지라도 보험대리상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 교부와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교부와 관련해서는 보험대리상뿐만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권한이 이제 각각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25번에서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26번 문제도 보험 대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 그리고 보험료 등을 수령할 권한, 자 이거 보험 대리사한테 원칙적으로 이제 권한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험 대리상의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보험자가 이제 보험 대리상의 권한 일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제한했을 때 보험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는 게 가능하고, 제한할 때는 보험자는 선의의 제3자, 즉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제한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을 못한다. 그래서 그 제한 내용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험 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해지 등 그와 관련해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옳은 설명. 그 다음 이제 4번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라든지 보험계약 체결 등과 관련해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 대리상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그와 같은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26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번 문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이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이제 감액 청구고 보험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료 이제 감액 청구와 관련해서 상법 647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됐을 때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보험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니까 이때 뭐 감액 청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보험계약 무효 시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보험료 감액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번 특별한 위험의 얘기로 보험료를 정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걸 예상을 해서 보험료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제 특별한 위험이 해당되는 위험이 보험 기간 중에 소멸을 했다. 소멸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7번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각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이제 3번 특별한 위험과 관련해서 특별한 위험이 소멸했을 때, 즉 특별한 위험이 있을 걸 예상해서 보험료를 정했는데, 그와 같은 이제 보험료와 관련해서 특별한 위험이 보험 기간 중에 소멸했다. 그럼 이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과 관련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7번 보험료 감액 청구 상법 64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법에서 이제 며칠 이내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이제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법 65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보험계약자의 최초 보험료 미지급 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험료가 이제 지급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특정한 특약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한다. 그래서 최초 보험료 지급이 계약 성립 후 2개월 지날 때까지 지급이 안 됐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계약은 해당 보험계약은 해제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650조 마찬가지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계속 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험료가 이제 미지급이 돼서 즉 지급이 연체가 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당되는 기간 내 지급할 걸 최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보험료 미지급을 사유로 해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요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 지급, 즉 납부할 걸 최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
650조 제2항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지체 시에 보험자는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지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급 지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때도 지급 지체를 이제 사유로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최고 해당된 이제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 최고를 하고 그리고 상당 기간 중에서 이제 최고하는데 그 기간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았다. 즉 지급이 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타인에게 최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린 선입니다. 자, 그래서 28번에서는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보험료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이제 지급하고 보험료 이제 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납입 자체가 이제 지연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만이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해당된 이제 타인에게 최고 없이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를 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보험자는 해당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해당되는 타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후 대상이 이제 타인이 보험료를 이제 지급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최고 없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자의 이제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이 됐을 때 이때 보험자의 이제 책임이 개시, 즉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656조 제2항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나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보험계약 체결 이후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났다.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최초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그 계약은 해제가 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를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9번에 있어서는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이제 불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1번 계약 성립 후, 즉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 2개월 이내에 제1의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계약 체결된 이후 제1의 보험료, 최초 보험료가 2개월 이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 이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당되는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된 걸로, 해제가 된 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제 그 설명이고, 그 다음에 2번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 중에서 이행을 최고를 해야 되고, 그 최고 기간 내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자, 그래서 뭐 타인을 위한 이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를 한 때, 자, 이때 이제 보험자는 해당하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이후, 최고한 후가 아니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중에서 최고를 하고, 뭐 최고된 기간 내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때가 이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보험약관에서 제2의 분납 보험료가 그 지급 유예 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었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상법에서는 뭐 납입되지 않으면 최고 절차를 이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에서는 이에 보험료가 지급 유예 기간까지 납입이 되지 않으면 최고 절차 없이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약관에 정했다. 이와 같은 약관을 실효약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와 같은 실효약관은 상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즉 상법 규정에 이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약관, 즉 실효약관은 효력이 없는 실효약관은 무효로 한다. 뭐 이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뭐 30번에서 이제 정답은 4번인데, 실효약관과 관련해서 효력, 즉 실효약관이 이제 유효냐 무효냐 그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효약관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번에서는 4번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 자체 뭐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때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납부와 관련해서 최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게 되는데, 이분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서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그 보험기간 중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약정할 때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서 보험료 금액을 정했고 그 이후 해당되는 위험이 소멸을 했다. 그럼 이때는 보험료와 관련해서 감액해 줄 걸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인 건 옳은 설명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의 이제 위험 변경에는 이제 증가와 관련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문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31번에서는 이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